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에서는 유동성 공급으로 무려 50조 원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호재성 소식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 증시 강합니다. 코스피도 코스닥까지도 빨간불이 분명하게 들어오고 있는 월요일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던 우리 시장.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오전장에 비해서 좀 상승폭은 둔화된 모습이네요. 맞아요. 그래도 좋은 것은 또 반도체주 오랜만에 상승불 켜고 있고요. 또 그리고 성장 관련주들 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대진표 저희가 반영해서 짜왔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꼽은 8개 특징주가 오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먼저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반도체주들 꼽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새는 이 반도체주들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습이죠. 주가도 참 많이 내려왔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마이크론의 급등과 함께 솟구치면서 훈풍을 만들어냈고요. 자, 오늘 우리 증시도 바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용 실리콘 부품을 만드는 월덱스도 그렇고요. 반도체 장비주로 잘 알려진 유진테크도 그동안의 최악의 주가 상황을 벗어나려는 건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월덱스와 유진테크의 대결 잠시 뒤 1라운드에서 확인해 봅니다. 네, 2라운드는 제약 관련주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의 대결인데요. 먼저 유한양행 국산 신약 네라자가 다국가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받았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고요. 이 대웅제약은 자사 보툴리눔 톡신제제죠. 나보타가 이 글로벌 출시 확대 기대감과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갖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리고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주들로 가봅니다. 성장주의 부정적인 증시 환경으로 인해서 요새 게임주들도 계속된 부진이었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장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속에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게임주들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M게임은요, 모바일 게임 루아 같은 신작 기대감 속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NC소프트까지 분명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국면을 딛고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게임주들의 대결, 잠시 후 3라운드에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크게 반등하고 있는 건설주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대우건설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유시는 네옴시티 관련주와 우크라이나 재건 이 두 가지 수혜감의 기대감을 받고 강하게 상승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1라운드에 바로 반도체주들의 대결입니다. 월덱스와 유진테크의 대결인데요. 여러분의 선택 기다려보는 동안에 저희 잠시 또 이 얘기부터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월덱스와 유진테크의 반도체주들도 그렇고 오늘 대진표에는 게임주들도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주요국들이 요즘에 앞다퉈서 중앙은행들 계속 금리 인상을 빠르게 좀 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야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바로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금리 인상 시기의 뒷전이었던 성장주들 좀 새롭게 봐도 되는 겁니까? 성장주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장주 자체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일단 안정적인 일단 하반기에 나온다는 일단 이슈만 나왔지 실질적인 매파적인 어찌 보면 미국의 강경책은 연준의 이 기조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빅스텝으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거고 내년 상반기도 그때 돼야지 또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상으로는 뭐 크게 다를 것은 없을 네, 것이다. 원래 상황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고 오늘 사실은 올라간 거는 뭐 50조 일단은 그 관련 유동성 그것 때문에 채권 관련 때문에 한 50조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갭 상승하면서 좀 시장을 조금 띄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크게 우리가 상징적인 종목들은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그냥 건설, 그다음에 게임주, 바이오 그러니까 많이 빠졌고 어느 정도로 이게 시장에서 턴아웃 되는 어찌 보면 이렇게 수남적인 딱 매수 시점이 오르는 그러니까 딱 그 부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다지 딱 봤을 때 밥을 먹어도 아 맛있게 먹은 게 아니라 찜찜하게 저녁을 뭐 먹어야 되지 하는 미리 그 생각이 오늘 오른 거는 오히려 차라리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좀 오히려 불안감도 또 있다고 봐져요. 아 지고 오른 건 걱정했던 종목들 잠깐 채워가는 정도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대형적으로 봤을 때 미증시에서도 보면 이게 실적 시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다우존스부터 시작해갖고 빅그룹들이 이제 계속 하나 둘씩 국내도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는 2차 전지는 사실은 빨간불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실적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주가 흐름에서는 파란불로 그냥 예상됩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올해 중년에도 주가는 떨어졌지만 이 실적 하나만큼은 탄탄하게 이렇게 펀더멘탈을 잘 유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주가 언제 이걸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 시점이 오늘이 아니고 저는 올 상반기, 내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 반도체 공장 P3, P4가 이제 완성이 되고 P4가 다시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기자재, 그다음에 그 소재 관련 종목부터 시작해 하나둘씩 이제 대형 수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큰 폭의 상승분이 나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또 그때까지는 조금 오히려 눌림목 구간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길어진 이 시점에서 누가 지금 짧게 단타를 보는 시점에서 누가 길게 못 들어가니까 조금 반도체 좀 업황은 좀 약간 부진을 조금 당분간 이어갈 거라 봐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방어적인 어쩌면 성향이 저는 이번에 더 크다고 생각해요. LG U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주가 흐름 좋은 게 뭐냐면 경기 방어주가 오히려 금리 인상 인하 여러 가지 갈등 시효였을 때는 표면적인 거. 기본이 되는 게 방어주들의 형태거든요. 오늘 방어주도 좀 일제히 좀 상승분을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단기 골든 크로스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아까 보여줬던 바이오, 게임주 이런 종목에서 조금 많이 엔터주에서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 흐름은 좀 방향을 그러니까 탁구채처럼 짧게 잡으면서 좀 짧게 들어가면서 수익 줄 때 빠지고 그다음에 빠질 때는 기다렸다가 좋은 종목에 다시 또 매수 타점으로 들어가는 어찌 보면 데이 트레이딩 방식이 사실은 이 시장에 제일 맞는다고 봐져요.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반도체주들 일시적인 반등이 될 것 같고 내년도는 되어야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바이오, 게임 이렇게 다른 성장주들도 길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탁구채처럼 아주 짧게 보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죠. 네, 김양일 전문가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성장주들 많이 좀 올랐는데 지금이 좀 매수 타점인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최인호 전문가님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제 일단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이 닉 타마리오스라고 하는 기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원래 이제 연준의 이 실질적인 의견 자체를 가장 조금 빠르게 나타내는 이제 가장 이제 1타 강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위터 맨날 쫓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분 이제 트위터 보고 이제 굉장히 좀 증시가 요동치는데 이제 그분이 연준 내에서 이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뭐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계속적으로 이 긴축이 조금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조금씩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긴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사태도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긴축 속도에 대한 조절론이 연준 내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대세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대세는 강경론이 대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야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시장의 반등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채권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생긴다라는 부분, 혹은 이제 뭐 미증시에서 이제 뭐 채권 금리나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니까 뭐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다 이런 부분인 건데, 뭐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인 이 반도체나 뭐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부분은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기술적 반등에 대한 관점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가 매수 시기다라기보다는 포트 재정비하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1월에 FOMC가 또 금방 또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네. 예. FOMC가 다가오면서 또 시장은 약간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보게 되면 말씀 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이 지금 당장이 좋아지긴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뭐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반등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삼성에서 원래 감산한다고 했다가 감산 이제 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아 이제 바닥 찍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지, 아직까지 좋은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바닥 찍은 것과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를 타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네옴시티,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가장 저는 주요한 섹터로 봤거든요. 역시 2차 전지. 그렇죠. 예, 그 외에 다른 섹터는 전체적으로 그냥 반등, 기술적 반등의 느낌이 강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좀 주요하게 상승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느낌은 네옴시티와 2차 전지 조금 쏠려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반등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 하는 종목들은 이제 추가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구간은 아무래도 이 좀 매수 시기보다는 포트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기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 성장주의 반등을 보고서는 바로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일단 뭐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풀이를 해 주신 상황이니까 같이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장주들 올라갈 때 눈길이 쏠리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얘기 오늘 1라운드에서 바로 잡아볼 수 있거든요. 월덱스와 유진테크의 대결입니다. 그 대결로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월덱스나 유진테크는 사실은 좀 그동안 주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둘 중에 과연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누가 될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월덱스와 유진테크 둘 중에는 어느 종목이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정말 어려운 종목이에요. 두 개 다. 왜 그러냐면 별로 지금 시장에서 뭐 이렇게 오늘 좀 터졌는데 유진테크는 그냥 장기적으로 삼성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그쪽 장기적으로 월테크는 단기인데 근데 유진테크가 워낙 또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매수 시점에서는 그냥 유진테크로 저는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유진테크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참 고르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일단 고르기 어려웠던 이유 이따 얘기하고 저는 예? 월덱스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다른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유진테크 골라주신 이유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월테크 같은 경우는 차트로 봤을 때는 월테크를 가야 돼요. 월텍스를? 왜냐면 이건 우상방 일단은 차트적 성향을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업황치고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네, 유진테크만 해도 근데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예, 그 너무 바닥에 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오늘도 기술적인 반등 오늘도 나왔고 했는데 저는 다변화된 삼성전자 투자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을 기대해 보고 싶어요. 안정성. 네네. 그러니까 저 바닥에서 더 네. 바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행보 구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박스 구간 행보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이 바닥이라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에 한번 도약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중장기 생각으로 그냥 네. 한번 한 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내려갈 수 있겠지만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쭉쭉 점차 올라갈 수 네. 있는 종목이다. 그 데이 트레이닝 관점으로 봤을 때는 월테크를 당연히 월텍스를 가야지. 월텍스를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냥 좀 이제 중장기 반도체 자체가 좀 이렇게 단기적인 수급이 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그게 안 나올 까 예상하고 그냥 예. 반대로 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월덱스 골라주셨는데 또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두 종목을 이제 저는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두 종목이 이제 거의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속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같은 관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고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두 종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접근할 만한 메리트가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내년에 반도체가 올라올 수 있을 때 이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년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이제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면 올해까지는 악재가 조금 더 우위한 그런 업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발 이슈 이제 감산한다고 했다가 이제 뭐 감산은 아직까지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라든지 네. 이제 뭐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에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머리채를 좀 잡고 끌어올려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강력한 게 나와요. 예, 아직까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반도체 뭐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회복되고 그래서 삼성,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또 공장 증설하고 네. 이제 뭐 수주량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장비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장비 쪽들은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월덱스와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반도체 분위기가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같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말씀 주셨듯이 유진테크는 굉장히 좀 안정성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이제 월덱스를 고른 이유는 일단 유진테크가 2분기에 조금 이제 실적이 부진했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월덱스는 이제 삼성과 같이 이 실리콘에 대해서 이 실리콘 전극과 이제 링에 대해서 같이 좀 국산화를 하는 그런 이제 좀 기업이거든요. 때문에 삼성과 굉장히 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뭐 낸드, 그다음에 뭐 디램, 뭐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장비들을 다 이제 발주할 만한 준비들을 다 맞춰 놓은 상태고 그에 따라서 네.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업황이 살아난다면은 저는 네. 이 반등은 충분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여겨지는데 그렇지만 도움받기 더 필요하다.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닥을 좀 더 다져줘야 되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저는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아직까지 또 11월 FOMC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직까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쪽은 그래도 월덱스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월덱스를 네.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선택이 엇갈린 것도 있고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 이거 시청자분들도 정말 고민이 많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역시나 쉽지 않은 승부였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더 많이 가져간 종목은 유진테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월덱스 관해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 월덱스는 이 매물 구간이 조금 이제 두터운 종목이긴 합니다. 때문에 이제 매물대 1차 구간 21,000원 구간 목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덱스 현재는 18,800원 구간인데 21,000원까지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죠.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8강의 2라운드에서 맞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값 있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유한양행인데요. 뭐 랭라라자든지 레이저틴의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무기들이 꽤 많습니다. 자, 유한양행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대웅제약이거든요. 자, 이제 이 나보타 자사의 보톨리눔 톡신 제재죠. 나보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품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대웅제약 지금부터 더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으로 가야 조금 더 나올까요? 저는 두 종목이 굉장히 비슷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한양행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는 유한양행 골라주셨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유한양행 참 이렇게 시장에 높은 일단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캐시카우가 탄탄한 대웅제약을 했습니다. 우루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인데 대웅제약. 이렇게 골라주셨는데 유한양의 김영일 전문가님 네. 골라주신 이유 조금 더 상세히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뭐 유한양행이나 대웅제약이나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받쳐주는 이제 그렇죠. 그러한 바이오군이고 저는 이제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확실하게 좀 캐시카우가 받쳐주는 그런 이제 종목들에서 이제 좋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굉장히 좀 탄력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뭐 그러한 궤에서 유황양행이나 혹은 이제 대웅제약이나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두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두 종목 다 굉장히 좀 좋은 캐시카우들 이제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나보타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유황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 이제 네. 임상 3상 유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조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네.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끌어나가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두 종목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굉장히 또 이 FOMC를 또 여러 가지 앞두고 있고 불안해요, 그렇죠. 지금. 사실 또 이 채권 시장 이제 50조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한다라는 게 또 좋은 이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불하지 않아야 될 돈을 또 지불을 하는 그러한 사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굉장히 또 이 위험도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종목이 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유황양행 쪽에 좀 더 이제 표를 던져주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두 종목의 캐시카우 혹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차트상을 봤을 때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현재 구간에서 약간은 이제 매물대를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네. 유황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뭐 임상에 대한 어떤 유효성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신제품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또 우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양을 만들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렉나자 관련된 이야기들은 최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많이 나왔지만 예. 이제 오늘 시장에서 탄력이 나와주는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도 또 뭐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나오면 저는 또 탄력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유한양행이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네. 저는 대웅제약보다는 유한양행 쪽에 좀 더 한 표를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불안한데 제약바이오 자체가 변동성이 꽤 크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그래 유한양행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안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또 설명해 주셨네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안정성보다는 캐시카우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높은 시장 네. 인지도적인 봤을 때는 유한양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시청도 파이프라인을 크고요.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예. 항상 그도 방송이 맞지만 이 바이오는 제약과 바이오를 나누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대웅제약 선택한 이유는 이 대웅제약은 한올바이오 파마가 한올바이오 파마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자회사가 일단은 있어요. 바이오 쪽 분야가. 그리고 이쪽은 캐시카우적인 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엠펙타민부터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우루사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어찌 보면 제품군을 다양한 탄탄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도 인도네시아 빈혈 치료제 그런 부분도 에포리올 같은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종목군에 봤을 때는 대웅제약이 시장에서 제일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주가 차트를 보면 시장이 완전 쭉 하방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추세가 전환됐는데 그러네요. 오늘 같은 장에도 기술적인 반등이 어찌 보면 크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웅제약이 이렇게까지 저점을 찍을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워낙 좀 이렇게 성장성 관련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지만 대웅제약은 탄탄한 영업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종목 중에서는 일단은 저는 탑5 안에는 대웅제약은 꼭 가지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오늘의 상승이 좀 추세를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어찌 보면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여기는 또 고혈압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한 번 먹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꼭 먹어야 되는 약들을 대부분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먹어야 지속성이 약이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는 따로 기술적인 거 파이프라인은 분리시킬 수 있는 캐시카우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또 이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대웅제약을 꼽아주셨고요. 유한양행과 대웅제약 이것도 설명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또 4강 진출 종목 가려지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의외로 쉽게 결정이 났네요. 유한양행이 자, 유한양행이 역시 인지도에서 앞서가는 걸까요? 76%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가져가게 되면서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루사의 대웅제약관에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은 우루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일반 의약품보다는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적인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나보타부터 시작해서 백소프라잔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일단은 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기대해 볼 만하고요. 목표가는 17만 3천 원, 17만 3천 원을
한번 보시면서 가도 되고, 아무튼 눌림목이라 생각하시고 깊은 눌림목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추세가 전환됐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꾸준한 매집으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 오늘의 상승이 추세를 전환할 만한 그런 키포인트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17만 3천 원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그동안 숨죽여봤던 종목군이 많이 출연을 하게 되네요. 자, 게임주들의 대결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M게임이 올라와 있는데요. 루아 같은 신작 모바일 게임 요 기대감에 따라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게임하면 바로 떠오르는 종목이죠. NC소프트. 아직까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장도 강세가 좀 나오고 있죠. M게임과 NC소프트의 대결. 자,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중에 시총은 좀 NC소프트 쪽인 것 같은데 또 최근에는 또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어요. 어떤 종목으로 가야 좋을까요? 말씀 주셨던 대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대로 가야겠죠. M게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M게임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높은 시장 인지도. 역시 네임을 쫓는군요. 예, NC소프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게임 대 NC소프트의 대결. 이번에도 역시 두 분 의견은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M게임 역시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인가 봐요. 일단 저는 이 두 종목도 좀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게임주도 아직 아니다. 저는 이 두 종목군들 좀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봤거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좀 잘 나왔고 최근에도 좀 반등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좀 잡고 끌어올려줄 만한 뭔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있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두 종목들을 보게 되면 먼저 이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혈 가공어가 정말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즐겨 했었던 게임인데 열혈 가공어가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고 이제 선풍적으로 또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캐시카우로 좀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신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죠. 뭐 이제 뭐 유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워헤이븐 이제 베타 테스트로 좀 시작을 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출시를 했을 때 이러한 기대감은 충분히 또 주가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 최근에 이 루아라는 게임의 신작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요동을 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주가를 봤을 때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수급을 밀어 넣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이제 반등 나오고 또 차익 실현해야지라는 그러한 이제 시점이 좀 보였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분위기를 잡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신작이 나올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제 뭐 리니지 W라든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작들이 나올 게 많았는데 지금 현재 일제히 다 연기가 된 상태죠. 그러면서 지금 이 주요 캐시카우로 작용을 했었던 게임들 뭐 이제 리니지 M이라든지 전체적인 이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이 매출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실적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NC소프트의 반등은 전체적으로 이 미증시와 우리 증시의 분위기. 최근에 이제 미증시에서 로블록스가 20% 이상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팍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장주도 올라가는 분위기 올라갔고 그러면서 게임주도 같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NC소프트나 그 다음에 뭐 M게임이나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의문이기는 해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신작 이슈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있는 M게임이 근데도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M게임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작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 보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신작보다는 그래도 역시나 좀 인지도 있는 종목으로 가주셨거든요. 아니 지금 게임주가 사실은 게임주가 성장하려면 딱 두 개입니다. NFT하고 아니에요. NFT하고 블록체인이 활성화돼야지만 P2E가 활성화돼야지만 게임주는 성장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성장 모멘텀은 하반기 겨울 되면 또 이게 게임 세계가 또 성수기입니다. 왜냐면 방학 시즌 그렇죠. 방학이니까. 그래서 저는 선반영적인 부분도 좀 사실 빨리 올라왔거든요. 튀는 게 그게 이제 좀 대형 종목들이 좀 게임주 대형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오르는 게 좀 눈에 보이는데 저는 NC소프트는 일단은 모바일 게임 매출 일단 리니지가 일단 1조를 찍는 일단 좀 약간
경이로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준 게 조금 크게 보여주고요. 인기 많더라고요. 예, 일단은 기관과 외인과 연기금 일단은 수급들 부분에서도 NC소프트가 강해요.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이 어떻게 활력소가 한번 빠지면 쭉 내려갑니다. 숨도 안 쉬고 그냥 그 바닥이 없어요. NC소프트 지금 내려온 거 보세요. 네, 그래서 진짜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티오로 변곡점을 한번 그래도 올리면서 단기적인 어찌 보면 수급으로 인해서 그래도 상승은 나오고 단타를 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게임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서서 제가 봤을 때 걔도 그나마 NC소프트가 주가의 흐름도 하방이고 그 다음에 NFT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또 상승 기대감 그런 걸 한번 봤을 때 하반기 선반영 시점에 봤을 때 한 표 던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게임과 NC소프트의 대결인데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또 다릅니다. 아마도 이번 승부의 향방은 NC소프트의 팬분들이 더 많이 누르시냐, 안티 팬분들이 더 많이 누르시냐 이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승부는 굉장히 막빙이었군요. 자, 그런데 근소한 차이지만 NC소프트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는 슬슬 올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일까요? 자, 승리는 NC소프트가 하게 됐고요. 4강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지게 된 M게임관에서는 김용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이전 매물대 구간으로 목표가 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게임 최근에 신작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이죠. 7,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또 많이 거론되는 종목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죠. 최근 들어서는 이 부동산 PF 관련된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레고랜드발, 돈맥경화 이런 소식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나섰죠. 50조 원을 뿌리겠다. 그래서 대우건설이나 유신 같은 종목들도 살아납니다. 거기에다가 네옴시티 관련된 기대감도 함께 좀 덧붙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대우건설과 유신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아까 말씀하실 때 네옴시티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2차 전지와 함께. 그럼 유신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저는 유신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유신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워낙에 막강한 상승 탄력을 올랐죠. 보여주거든요.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이번에도 혹시 다를까요? 저는 유신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두 분 다 유신으로 골라주실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죠. 자, 김영일 전문가님, 이 판단의 근거는 대우건설의 리스크일까요? 유신의 리턴일까요? 둘 다죠. 그런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그렇죠. 이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 초에 이 정부에서 사우디 방문 예정에 있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 관련된 기업들은 또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이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탄력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만큼 상승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오를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은 살아있는 재료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유신은 이 네옴시티 관련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차오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이 50조 채권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그나마 조금 부동산에 이 침체됐었던 이 건설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우건설 같은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기초적인 체력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슬슬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건설 업황은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역시나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긴축에 대한 부분, 부동산 시장 침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건설주들은 살아나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이야기가 없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대우건설을 들어가기 위해선, 혹은 이제 건설주를 들어가기 위해선 뭔가 좀 확연하게 좀 끌리는 모멘텀이 또 마찬가지로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50조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믿고 들어가기에는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좋은 이슈도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의구심도 살짝 드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 이제 살아있는 재료를 두고 뭐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신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도 유신 골라주셨는데 역시나 좀 건설주 지금 업황이 좀 안 좋고 네옴시티가 조금 모멘텀이 강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주말에 건설 관련자분을 만났었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나눴는데 일단은 지금 건설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현대건설 대형주부를 기초로 해서 GS건설부터 시작해갖고 중소형은 뭐 더 이게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삼성물산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건설이 있는 거 아세요? 중공업에서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P3하고 P4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 세 회사가.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건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외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거는 대형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현대라든지. 근데 좀 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에 조금 위주돼 있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나이지리아 정유 공장이라든지 좀 소규모 공장들이 조금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캐파 수준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중흥그룹에 영입되면서 편입되면서 어찌 보면 대우에만의 좀 효과가 좀 많이 못 발휘하고 있다는 게 수주인 시장에 일단 분석이라고 좀 봐지고요. 네옴시티에 관련돼 있는 이 뭐 재료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런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서 누가 돈을 많이 버냐, 현대냐 따지고 들면 하는 게 아니라 이 네옴시티라는 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꿈과 미래, 기대감에 대한 부풀리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얼마큼 들어갈지 몰라요. 100% 할지, 10% 할지, 5% 할지, 중국이 거의 90%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기대감이기 때문에 재료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재료가 여러 번의 상승은 있을 거예요. 한번 눌림목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 1, 2년 동안은 계속 네옴시티를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눌림목 구간에 꼭 진입하면서 조금 올라오면 팔고 하는 어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해치 구간으로 상당히 어찌 보면 매력적인 저는 섹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타적으로 해치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유신을 선택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유신을 골라주셨고요. 이 종목을 사각으로 올려봐야 될 텐데 일단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유신으로 좀 많이 갔습니다. 63% 득표를 하게 됐고요. 유신 이렇게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우건설관에서는 가격 전략 최인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대우건설 참 힘든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불러주는 게 없기 때문에 4,800원으로 잡고 있고요. 이제 어찌 보면 횡보적 박스 구간의 밑에 횡보적으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뭔가 수주적인 공시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중흥에 들어간 뒤로부터 지금 아직까지 크게 나오는 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대우건설은 워낙 기술력은 워낙 상당한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터지게 되면 포텐도 한꺼번에 터지고 또 그다음에 기다렸던 것만큼 또 우상방으로 또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건설업이 처음에 이제 도전 나오면 현대건설하고 대우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현재는 4,160원 구간인데 4,8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네요. 이 대우건설 어떤 수주 같은 그런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서로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시죠.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반도체 장비주죠. 유진테크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속에 지금 미증시 반도체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었죠. 이에 따라서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오늘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들입니다. 유진테크도 정말 주가 많이 내렸다가 오늘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유한양행입니다.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부과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한양행과 유진테크 둘이 맞붙었을 때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서 반도체가 나올까요? 제약이 나올까요? 조금 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유한양행 쪽이겠죠. 네, 그래서 유한양행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유한양행을 선택해 주셨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저도 유한양입니다. 비콤씨 먹고 싶습니다. 네, 눈의 피로. 네, 알겠습니다.
급하셨나 보죠?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유한양행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역시 그러면 김현우 전문가님, 이 반도체주는 역시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바닥을 잡는 구간이고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제 반도체 업황 살아나면서 이제 삼성이랑 SK가 우리 이제 좀 다시 장사 좀 열심히 해볼까 하고 이제 좀 많이 발주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진테크 장비들이 많이 또 수주량을 늘려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 유진테크도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진테크의 반등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약간 꺾인다거나 혹은 이제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반등세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진테크보다는 아무래도 뭐 렉라자 같은 임상 3상 진행 중인 그런 이제 이 긍정적인 이제 효과가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다루기 좀 쉬워질 만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신제품들, 파이프라인 계속적으로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유황양행 쪽이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유황양행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도 유황양행 골라주셨는데 반도체 역시나 지금은 좀 어려웠겠죠? 이제 11월 이제 다음 달이죠. 1일부터 3일까지 독일에서 또 이때 또 바이오 산업 전시가 열리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파트너십으로서도 우리 또 유한양행이 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연말뿐만 아니라 뭐 연초에도 사실 그런 학회 모멘텀, 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초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JP 모건, 뭐 헬스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전 바이오 쪽에 더 원래 옛날부터 스케줄 매매를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유한양행은 유럽 시장이 강해요. 왜냐하면 로슈라고 불리는 스위스 옛날에 타미플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만료가 되면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처럼 해서 이제 카피 제품을 만들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이즈 치료제,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간암, C형 간염, 그것도 해외 수출하는 부분에서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적인 부분에서 유한락스가 있어요. 유한락스. 우리 집 화장실에도 있는데 유한락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진짜 상당한 보면 높은 시장 점유율과 이거 인지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자체가 워낙 청명하고 깨끗한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가 시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여력을 한번 보여주는데, 저 유한양행은 그냥 삼성전자처럼 그냥 끊임없이 그냥 종목을 사는 종목으로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진짜 거품이 없고 괜찮은 종목을 꼽으라면 저는 유한양행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 있을 조금씩 그냥 꾸준히 해서 한번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유한양행을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거 압도적이네요. 오늘 가장 크게 좀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유한양행이 80% 득표했고요. 바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승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진테크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반등 구간을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또 시장 분위기 좋으면 조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5,000원 이전 매물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 구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 25,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현재 8%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에 이번에는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게임주와 함께 네옴시티 관련주를 붙여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게임주 하면 바로 NC소프트 떠오르죠. 자, NC소프트 사실 그동안 주가 좀 끝없이 내림세를 탔습니다만 요새는 다시 한번 슬슬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유신인데요. 네옴시티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핫하죠. 수주기대감 급등세를 이끄는 모습인데 NC소프트와 유신의 대결, 과연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NC소프트와 유신 최근 기세의 흐름만 보면은 유신이 아주 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트대로 가는 겁니다. 우상방이 최고의 일단은 결정적인 조건이고, 시장에 일단은 짧은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네옴시티 쪽은 계속
더기 때문에 그럼 유신으로? 유신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 유신으로 골라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요? 유신 가겠습니다. 역시 네. 4강에서는 두 분이 의견이 잘 맞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두 분 다 유신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역시 NC소프트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할 바에야 지금 한창 잘 가는 걸로 그냥 가자. 리니지는 일단은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이거는 기간하고 외인이라든지 연기금의 수급적인 현황에서 주가의 흐름이 판단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에서는 좀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든지 모멘텀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차트로 봤을 때는 유신의 차트가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좀 매혹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신은 오늘도 좀 상당한 펌핑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유신이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1, 2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벌써 이제 강력한 미인주 후보로 예, 후보까지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믿음은 아직 안 나옵니다. 답을 아직 예. 내려주시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신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나 네옴시티 관련 그런 재료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유신 골라주셨는데 역시나 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이 좀 더 잘 가겠죠. 그렇죠.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그래요. 저는 그 NC소프트 그 리니지를 이제 초등학교 때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약 같은 게임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안 했어요.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가 빠질까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약발이 조금은 다해가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겠죠, 역시나. 예, 지금 현재 반등은 역시나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라는 그런 시각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추세를 완전히 돌릴 수는 쉽지 그렇죠. 않다. 그 현재 구간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유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재료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는 유동성이 특히나 이제 굉장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대금 자체가 작년 대비 절반 이하입니다. 때문에 시장에 돈이 쏠리는데 계속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네. 가장 살아있는 재료인 네옴시티 관련 유신이 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앞서 저희가 또 언급해드렸지만 요즘 시장에서 자주 이런 말 씁니다.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로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유신이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두 분 다 유신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오늘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유신으로 골라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결과 어떻습니까? 네, 역시 유신으로 좀 많이 갔군요. 27% 대 73%에 유신이 70% 이상 득표하게 됐고요. 역시나 오늘 만장일치로 유신을 결승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NC소프트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예, 39만 원은 가겠습니다. 39만 1천 원 정도 가겠습니다. 네. 39만 1,0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39만 1,000원으로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대망의 결승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대 유신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유 대결이네요. 자, 유한양행 일단 제약바이오인데 렉라자 이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요즘 들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맞붙은 종목이 최근에는 가장 많이 또 언급되는 바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입니다. 유신인데요. 수주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 탄력 오늘은 무려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자, 유한양행 대 유신의 대결. 과연 오늘 미인주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안정성이냐, 네. 혹은 이제 빠르게 좀 챙길 거냐, 네, 치고 빠질 거냐인데 저는 유신 가겠습니다. 유신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 결국 유신으로 선택을 해 주셨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전 칩밥. 네? 치고 빠지는 종목. 빠지는 종목 유신인가요? 유신입니다. 유신. 알겠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이번에 유신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네. 4강부터 결승까지는 두 분의 의견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 두 분의 의견 일치의 1등 공신이 바로 이 지금 유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유신이 워낙 너무 강해요. 이게 치빠 말씀 주셨잖아요. 예, 치고 빠지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예,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또 좋은 이슈 나왔다가 안 좋은 이슈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에는 이 정도 이슈면 조금 더 가겠다 싶으면 바로 빠지더라고요. 순식간에 또 시장 빠지면서 급락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결과적으로는 챙길 때 빠르게 챙기고 그다음에 좀 빠질 땐 또 빠르게 빠지는 그런 치고 빠지기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본다면 네.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유한양행은 렉나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미 좀 많이 돼 왔죠. 많이 돼 왔고 지금 현재 렉나자보다 조금 더 이 뭐 신제품에 대한 부분을 뭐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렉나자보다 조금 강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가장 좀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치고 빠지기 전략을 취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또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기는 한 종목입니다. 네. 다만 오늘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트레이딩에 좀 자신 있는 분들만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모두들 지금 들어가세요. 이거 아닌 거죠. 그렇죠. 이미 지금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금요일에 들어가신 분들은 16% 이상 수익을 그렇죠. 보고 계신 거거든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분들은 좀 빠지셔야 될 것 나올 같고 준비하셔야 되고. 치고 빠지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슈도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구간이 왔을 때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또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유신 최종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신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도 유신 골라주셨는데 네. 유한양행에 관해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미인주가 되기엔 좀 아쉬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것도 사실은 치료제, 더 세거든요. 이게 지금 이 종목이 센데. 네. 근데 지금 네옴시티는 이게 그냥 살아있는 그런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기대감과 가치성이에요. 근데 이제 유신은 가치성은 잘 모르겠지만 기대감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근데 유신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뿐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정도도 같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끼워 맞추기 하면 이가 원래 이 엔지니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기반 산업, 토목 사업부터 시작하고 항만, 도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없이 다 들어갑니다. 누구에서 대기업, 대우건설이나 같이 함께 그냥 수주로 같이 들어가는 어찌 보면 엔지니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올릴 명분 잡기가 좋네요. 좋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선인지 갑인지 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체적인 기대감이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보면 올 초 2월 때 보면 딱 2배 올랐더라고요. 바닥이 한 16,000원이었는데 저게 16,000원에서 16,000원. 올라갈 때 정말 강합니다. 4만 원 딱 지금 찍었지 않습니까? 그럼 딱 2배 이상 찍었던 지금 자리고요. 정확하게 M파처럼 눌림목 제대로 눌려주면서 끝까지 올라가고 이게 정확한 어찌 보면 차트의 파동론을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저런 종목을 좀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신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치빠 종목이다. 치고 빠지기를 해주셨는데 치킨의 밥인 줄 알았어요. 네. 맛있게 자, 먹겠습니다. 유신이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트렌드고 중심에 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둔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같은 의견이신지 지금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유한양이 상당히 선전을 해줬습니다만 역시나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으로 많이 마음이 좀 쏠리시죠? 유신이 갔습니다. 58% 득표했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바로 유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발표해 보겠습니다. 은세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유신입니다. 네. 자, 이렇게 유한양액을 누르고 오늘 유신이 최고의 미인주로 등극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아쉽게 떨어지게 된 유한양행관에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저는 이제 유한양행은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추세는 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전 매물대가 되겠죠. 6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현재 구간 5만 7천 원 구간인데 6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유신관에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이게 워낙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을 갖다가 단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 참 애매합니다. 오늘 지금 장 4만 850원이거든요. 네. 850원 16.38%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인데 일단 목표가 5만 원 언더인 4만 9천원을 한번 보면서 여러 번의 상승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타점에 잘 들어가셔서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저 유신 49,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유신이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